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역사의 이데아로 초청하겠습니다. 신진호의 위더스 중등역사.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신진호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1강에 이어서 제2강 테마 2 19세기 조선의 세도정치와 농민봉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자, 펜 드실 준비 되셨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도정치입니다. 우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7세기 가볼까요? 17세기면 1600년대인데 사실 그 이전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 16세기부터죠. 16세기에 무슨 정치? 붕당 정치가 있었고요. 16세기 붕당. 그 다음에 17세기 지나 18세기면은 똑같이 붕당은 쭉 가는데 한국이나 예송 논쟁, 한국 정쟁이 발생하고요. 그 이어서 이제 19세기 거의 초반, 19세기 안 갈 것 같네요. 18세기 후반 정도네. 이 18세기 안에 이제 탕평책이라고 하는 또 정책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탕평책의 한계가 왔고 소수 외척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 뭐 풍량 조씨 또는 안동 김씨가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 위에 등장한 정치 형태가 바로 19세기 세도정치다라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왕실과의 혼인 가문이 권력을 장악했고요. 순조, 헌종, 철종까지 60여 년 동안 3대에 걸쳐서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철종 같은 경우는요. 강화도에 있는 몰락 양반자면 몰락 왕족이죠. 몰락 왕족을 데려다 왕에 앉힌 거예요. 허수아비지. 자, 세도 가문은 이제 똑같이 비변사를 또 독점해. 왜냐하면 비변사가 을묘외변이라서 16세기 때 이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을묘외변이라는 사건 이후에 이제 점차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또 두 차례 전란이 있었잖아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전란 지나고 이때부터 급격하게 권력이 이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간다고 권력이. 이렇게 권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비변사라는 게 기존의 군사회의기구였는데 여기에 정치인들까지 합세해서 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변사의 권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군령의 집권 장악했다. 결론은 뭔데? 왕권이 약화됐다는 거잖아. 정치기강 뭐 문란해진다, 부정부패 심화된다. 매간매직은 관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풍량 조씨나 안동 김씨가 세도 가문이니까 얘네한테 돈 주고 자기는 관직을 사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과거 시험이 결국은 문란해진다는 거지. 자, 이 시점에서 경제체제도 문란해지는데 그게 바로 삼정이라는 경제체제야. 삼정이라는 경제체제는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전정, 바로 토지에서 부과한 세금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군정은 16세에서 60세 양인 남성은 뭐여야 되는데 군역의 의무가 있다 했죠. 양인 계병의 원칙이라 했습니다. 군역의 의무가 있는 이 남성들에게 군포를 납부하라 하고요. 황곡은 봄에 곡식을 제출해서 가을에 갚는 제도야. 그래서 얘는 빈민구율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네, 빈민구율. 네, 빈민구율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색깔 좀 바꿔서 해볼게요. 이 부분은 문제는 이거야. 토지에 부과한 세금인데 다량 부가세를 징수한다는 거야. 그리고 군포를 납부하면 되는데 이미 죽은 사람한테 죽어서 이제 땅에 묻혀가지고 다 뼈도 녹았을 그런 사람한테도 매겨요. 황구천정, 인진, 족지. 어린아이들 완전 이제 갓 태어난 애한테 군포를 매긴다니까. 그리고 황곡. 자, 봄에 곡식 대출해서 가을에 가면 너무 좋아요. 대출제도 분민구율이라 했잖아. 문제는 뭔데? 고리대 하라고. 이자를 조금씩 받아요. 왜냐하면 빌려줄 만큼 그대로 그냥 원금 바로 받을 수는 없잖아. 이윤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받긴 했으나 이 이자가 점차 올라가지. 한마디로 이제 사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시정을 해보려고 했으나 암행어사랑 누구랑 그렇지 탐관오리들 이 암행어사랑 탐관오리들이 손을 잡고요 다 해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거기다가 예언사상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게 정감록입니다. 자 이심이라고 하는 인물과 정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결국 이거의 뜻은 이시왕조는 망하고 정시왕조가 들어선다는 얘기야. 또한 미래의 부처가 등장하는 미륵신앙, 무격신앙을 말이죠.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19세기 백성의 정신적인 지주가 됐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또 등장한 게 서학의 학문입니다. 크리스트교라 하죠. 우리는 학문으로 인식을 했어. 그래서 서학이라 불렀던 거고 주로 남인 계열의 누가 있는 정약용이 대표적인데 실학자들, 북학파 실학자들이 그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앙화가 되고요. 또한 이승훈이라는 사람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청에서 세례를 받고 온 사람이면서 이제 조선의 천주교는 널리 퍼뜨린 사람입니다. 그럼 이 천주교의 신앙은 무엇인가? 인간 평등하다. 양반이고 중인이고 상민이고 노비든 간에 결국 다 인간인데 뭐가 다르냐? 인간 평등 사상. 그다음 내세 신앙. 죽어서 천국 가야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내세 신앙이 더 컸다. 그러면서 백성을 위로하는 사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타인 거는 천주교의 탄압이야. 조상에 대한 제사의식을 거부, 이걸 우리가 진산사건이라 하거든요. 그러면서 천주교에 대한, 자, 여기 들어갈 말, 박해죠. 그래서 신유박해, 병인박해, 이런 박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병인박해 이후에 이제 프랑스 군이 직접 조선에 쳐들어요. 그건 우리 3강에서 배울 건데, 그걸 우리가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천주교 박해로 인하여 이제 외국의 군인들이 쳐들어올 정도로 일이 커지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서학만 있어도 되는데 동학까지 또 나와. 누가? 최재우라는 사람이 1860년에 동양의 종교라고 불리우는 유교, 불교, 도가 또는 도교라고 하죠. 유언을 유교, 불교, 도교에다가 민간신앙 합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곧 하늘이다. 인내천, 즉 이게 인간 평등이죠. 평등. 또한 보국 안민, 나라를 편안히 하고 백성들을 지키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과 후천개벽.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막이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 벽은 막혀서 우리가 나가지는 못해요. 좀 더. 이 벽을 우리가 뚫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게 서서히 내려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래. 이 딱딱한 벽은 내려가고 새로운 세상. 후천개벽.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이상적인 사회가 열린다는 말이지. 그래서 몰락양반과 농민층에게 확산이 되죠. 또한 최재욱도 처형하고 동합 탄압하고 그런 과정에서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교리는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전라도, 충청도 중심으로 확산되고 실제로 이 두 지역에서 이후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제 1대 교주 최재욱, 2대 교주 최시영인데 그 다음 3대 교주는 손병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선 이 사람은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를 만들고 해요. 천도교. 그리고 이 손병희의 사이가 소파 방정환입니다. 어린이날 만드신 그분이죠. 지금은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지. 옛날에는 5월 1일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천도교라는 종교 안에서도 어린이라는 잡지나 이런 거를 낼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민봉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농민봉기에 대해서 갈 건데, 자, 역시나 농민봉기도 같아요. 삼정문란했다, 탄간놀이 착취해, 자연재해, 역병까지도라. 그러면서 농민들은 자연스럽게 몰락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화전민 도적으로 몰락하게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또 나왔다. 홍경래의 난. 자, 여기까지.
홍경래나는 19세기 초에 일어났습니다. 세도 정치기 탄광놀이의 수탈로 또한 서북 사람들에 대한 차별. 이때 다시 남아있어. 북벌론이 생각해봐. 이 서북 지역이 어디예요? 요 지역이잖아. 근데 여기랑 바로 맞닿아 있는 데가 어디야? 여기 청나라란 말이야. 아, 근데 너네 아직도 청하고 내통하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조차도 무시라는 거야. 그러면서 홍경래 농민 광산 노동자, 우리 인노동자라 하거든요. 분파일꾼까지 모두 합세해서 청천강 이북 지역 장악하고, 청천강이 어디냐면 정확히 저 지도로 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동강 여기죠. 그렇다면 청천강이 한 요 정도 돼요. 청천강 이북 장악하고 정주성 전투라는, 정주성 전투에서 황군에게 진압당합니다. 자, 그리고 좀 지났다 싶었는데 또 하나 더 등장하죠. 임술농민 봉기 1862년입니다. 당시 경상도를, 그러니까 모든 도는 다 좌도 우도로 나눴어요. 지금처럼 남도 북도가 아니라 좌도 우도였는데 이때 몰락 양반 유계춘과 함께 누가 수탈했어? 그렇지.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 수탈을 해서 진주지방농민 모락양반 유계춘이 함께 진주성을 점령하고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대부분은 고을 단위로 발생했으면서 농민의 사회의식을 성장시켰다는 게 큰 의의입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학위나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갖춰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더 쉬울 겁니다. 소수 가문이 권력 독점하는 정치 형태, 세도 정치죠.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서북 지역 차별과 탄광놀이 수탈. 그러면은 홍경래에는 바로 나오고요. 1811년이다. 자, 정시양전하면 바로 뭐 정감록이고요. 뭐요? 미래 할 때 미, 그 다음에 부처 륵 써서 미륵신앙이다. 후삼국 시대에도 나왔죠. 중생구제는 대표적인 불교 사상이고요. 그 다음 5번 이승훈이 청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뒤 는으로 끝나기 때문에 서학는 안 되겠죠. 천주교는 서민층과 여성들 사이에 널리 전파되었다. 6번 1860년 유교, 불교, 도교를 바탕으로 민간신앙까지 융합한 유, 불, 도, 민간신앙 1860년 동학이 창시되었다. 자, 탄광놀이의 착취, 이거 아까 봤던 건데? 그렇지. 홍경래는 이런 거에 반발하여 봉기를 일으켰다.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가공인물인 정감과 이심이 대하는 방식으로 이시양조명과 정시양조의 도래를 예언하였어요. 정감록입니다. 2번 가겠습니다. 최재호가 창시하였으며 정부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죄로 최재호를 처형하였다. 동학되겠고요.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치 상황은 자, 순, 헌, 철 60여 년 3대. 자, 혼인관계, 소수 가문의 권력 독점. 뭐라고 했어요? 세도정치죠. 4번 대상자가 아닌 어린아이 60세 이상 남자 사망자에게도 부과하였다. 또한 도망하여 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웃이나 친척에게 부과하였다. 분정이죠. 세금 제도니까. 자, 사실 자, 이 밑줄 좀 그어줄 수 있을까요? 도망하여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는 이웃이나 친척에게 부과하였다. 이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가작통제라 해요. 왜냐, 친척이란 말은 우선 제외하고 잠깐 볼게요. 친척은 살짝 그어보고 보겠습니다. 이웃. 보통 생각해,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세금 안 된다고 해서 옆집, 윗집, 아랫집이 세금 냅니까? 안 내잖아요. 이때는 왜 그랬냐면 돈은 걷어야 되는데 걷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사실 이게 진짜 5집을 얘기해요. 5가. 요거를 하나의 반으로 묶어볼게요. 자, 여기는 상한의 집이고요. 여기는 동현이네 집이고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그 다음에 준혁이네 집이고 승태네 집이라고 해봅시다. 네, 이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동현이가 세금을 안 냈어요. 세금을 안 내고 토꼈어.
그 남은 세금들은 상화랑 승태랑 준혁이랑 저한테 오겠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 이번에는 제가 토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상화랑 승태랑 준혁이가 내가 가지고 있던 목까지 더 가져가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상화가 도망을 갔어. 그럼 어떻게 돼? 승태랑 준혁이는 상하 목까지 그게 누적된다는 거야, 점점. 결국 승태의 도망을 가고 나면 결론은 뭐가 돼요? 준혁이 혼자서 돈을 다 내게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별로 좋지 않은, 효율적이지 않은 정책이 있었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 문제까지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혀가 좀 많이 꼬이네요. 네, 5번 문제입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나타난 결과. 그렇죠. 농민 생활이 피폐해지고 국가 재정이 궁핍해진다. 서민문화가 발달한 거는 그렇죠. 경제적, 사회적 여유가 생겨서 문화의 질이, 문화의 삶이 향상되었기 때문이죠. 세도 정치가 등장한 거는 이때는 아니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강, 테마 2. 19세기 조선의 세도 정치와 농민봉기 다 끝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제3강 조선의 개항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